이번에는 명령어의 오퍼랜드의 어드레싱 방법, 그 다음에 어드레싱 구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의 오퍼랜드는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명령어 유형에 따라 구성 방법과 그 해석 방법이 달라집니다. 오퍼랜드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퍼랜드가 주소인 경우, 그리고 오퍼랜드가 숫자인 경우, 즉 정수냐 부동소 수점이냐 아니면은 데시말이냐 즉 집진수이냐 다루고자 하는 오퍼랜드 유형은 실제로 수인 경우는 이와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퍼랜드 유형이 문자인 경우, 즉 아스키 코드를 사용해서 표현하는지 아니면은 유니코드를 사용해서 문자를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명령에서 사용하는 오퍼랜드가 논리적 데이터인 경우입니다. 주로 논리적 데이터인 경우에는 비트 단위 처리가 일반적입니다. 비트 단위 처리는 기억 장치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비트별 조작이 가능해야 됩니다. 다음은 오퍼랜드가 저장되는 저장 위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랜드가 저장되는 저장 위치는 일반적으로 명령어 내부나 아니면 CPU의 내부 레지스터 아니면은 메모리 또는 IO 장치의 내부 레지스터 또는 IO 장치의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즉 오퍼랜드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퍼랜드의 저장 위치는 먼저 명령어 내부인 경우에는 실행할 명령어 내부에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immediate 또는 constant라고 얘기하는 데이터인데요. 즉 명령어 내부에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에는 오퍼랜드가 CPU 내부 레지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레지스터 이름으로 오퍼랜드를 표기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퍼랜드가 메모리에 저장된 경우입니다. 이 메모리는 프로그램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데이터 메모리에 오퍼랜드가 저장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O 장치의 내부 레지스터나 또는 내부 메모리에도 이와 같은 오퍼랜드가 저장되거나 또는 이 레지스터나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수가 있습니다. 명령어에서 사용하는 오퍼랜드 수를 결정할 때 고려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오퍼랜드 수를 많이 사용할 경우, 즉 많은 오퍼랜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명령어의 복잡도가 증가하긴 하지만은 프로그램의 융통성이 향상됩니다. 많은 오퍼랜드를 사용하면은 명령어 길이가 증가하지만은 프로그램 전체 명령어 수가 감소되겠습니다. 오퍼랜드를 많이 사용하면은 여러 개의 레지스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서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퍼랜드 수가 적은 경우에는 명령어들이 단순해질 수 있으며 CPU가 덜 복잡해집니다. 명령어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전체 명령어 수들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크기가 증가하거나 또는 복잡해지고 또는 실행 시간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퍼랜드가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에 이런 비교법은 반드시 이렇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의 길이가 줄어들 수도 있고 거꾸로 오퍼랜드가 적다고 해서 항상 명령어들이 단순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오퍼랜드 어드레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랜드가 명령어 내부에 있는 상수를 제외한 나머지 저장 장소는 모두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합니다. 이 얘기는 오퍼랜드가 명령어 내부에 있는 오퍼랜드가 지금 인스트럭션이 있을 때 명령어가 있을 때 OP 코드 동작 코드가 있고 나머지가 오퍼랜드가 되는데 오퍼랜드가 직접 여기에 즉 내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데이터가 직접 인스트럭션 내부에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가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어드레스는 레지스터 어드레스 또는 메모리 어드레스가 되겠습니다. 레지스터를 액세스하는 경우에는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사용하는데 레지스터 어드레스는 실제로 레지스터 어드레스보다는 레지스터 이름으로 액세스하게 됩니다. 메모리는 어드레스를 사용해서 액세스하게 되겠습니다. IO 장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레지스터 어드레스를 사용하든지 메모리 어드레스를 사용하든지 하겠습니다. 자, 오퍼랜드 어드레싱의 첫 번째는 3 어드레스 명령어인 경우입니다. 3 어드레스 명령어인 경우에 어드레스는 실제로 2개의 소스 오퍼랜드와 1개의 목적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 B 플러스 C와 같은 경우인데요. 3 어드레스 명령어에는 2개의 소스 오퍼랜드와 1개의 목적 오퍼랜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A = B 플러스 C로 표현되는 명령어 같은 경우에 B와 C가 소스 오퍼랜드이고
A가 목적 오퍼랜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오퍼랜드를 3개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명령어 길이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오퍼랜드를 2개를 쓰는 경우입니다. 즉 어드레스 to 어드레스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오퍼랜드 하나가 소스 오퍼랜드와 결과 오퍼랜드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이겠습니다. 즉 A = A 플러스 B 하면은 A라는 오퍼랜드가 소스도 되면서 데스티네이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령어에 A와 B 2개의 오퍼랜드의 어드레스만을 저장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명령어 길이가 절약되긴 하지만은 중간값을 저장하기 위한 임시 데이터 저장 장소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명령어 내에 어드레스가 하나인 원 어드레스 명령어입니다. 두 번째 주소는 대부분의 경우 묵시적 주소를 사용합니다. 주로 레지스터, 즉 어큐뮬레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큐뮬레이터 이퀄 어큐뮬레이터 플러스 B 이렇게 쓸 경우에는 어큐뮬레이터는 묵시적으로 모두가 아는 레지스터입니다. 즉 ALU의 결과를 저장하는 부분, 저장하는 레지스터, 이게 어큐뮬레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어큐뮬레이터를 명령어 내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즉 어큐뮬레이터의 내용이 다시 이와 같이 연산에 하나의 오퍼랜드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별도로 다음 두 번째 오퍼랜드, 즉 연산의 소스 오퍼랜드는 다른 레지스터부터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어큐뮬레이터는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할 필요가 없고 오로지 이 B만을 언급하면 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드레스 하나만 사용해도 충분히 연산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초기 컴퓨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어드레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로 어드레스 명령어인데요. 이 경우에는 오퍼랜드의 모든 주소가 묵시적으로 다 알고 있는 주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스택을 사용할 경우 이렇게 되는데요. 이와 같이 C = A 플러스 B인 경우에 이와 같이 push, add, pop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add라는 명령어인 경우에 오퍼랜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push나 pop인 경우에는 오퍼랜드가 하나씩 더 필요하죠. 이건 실제로 어떤 오퍼레이션이냐면은 스택이 이렇게 있고요. 스택은 메모리 공간의 특정 장소를 얘기합니다. 스택의 현재 위치는 현재 위치를 스택 포인터라는 것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 스택 포인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어드레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은 장소에 어떤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장소에 A라는 값이 이와 같이 push라는 것은 이게 스택에다가 값을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push A 하면은 A 변수를 여기다 집어넣고 A 값을 집어넣고요. 그러면은 집어넣은 다음에 스택 포인트는 저절로 자동적으로 다음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시 push하면 B가 되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스택 포인트는 여기가 아니라 다음 여기를 가리키겠죠. 이 상태에서 add 하면은 서로 약속한 겁니다. 이것은 현재 바로 방금 전에 있던 두 데이터를 더해서 결과를 세 번째에다 집어넣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결과가 지금 여기 이 장소에 들어가 있고 스택 포인트는 이 장소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op 하면은 그 다음에 있는 얘를 팝해서 C에다 저장하고, 그죠? 실제로 이 결과값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데 이 값을 빼서 C에다 저장하고 스택 포인트는 다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스택에다 데이터를 저장할 경우는 데이터가 저장될 위치는 스택 포인터라는 별도의 레지스터를 통해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명령어 내부에다가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명령어 자체에 오퍼랜드가 하나도 없을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드레싱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퍼랜드 어드레싱 유형에 따라 어드레싱 구조가 결정됩니다. 여기서는 4가지의 어드레싱 구조를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어드레싱 구조는 메모리 투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이 경우에는 오퍼랜드가 모두 메모리 어드레스를 사용할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박스에서 보여주는 예와 같이 add t1 ab, add t2 cd, multiplication x t1 t2 이 의미는 a와 b가 ab t1 ab t1 t2 cd 이 모든 변수들이 전부 어드레스가 되는 경우입니다. 즉 메모리에 A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와 메모리 어드레스 B가 지정하는 메모리 장소에 저장된 데이터를 더해서 T1 어드레스가 지정하는 장소에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AB와 T1이 모두 어드레스인 경우, 그리고 실제 연산은 어드레스를 메모리를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도 메모리를 가져오고 여기도 메모리를 가져오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쓰면은 이것은 어드레스가 되고 이 결과는 여기서 여기까지 이 결과는 데이터가 됩니다. 즉 이 얘기는 B라는 어드레스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읽어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에 저장된 데이터 값을 읽어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메모리의 B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와 add t2 cd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메모리의 C 번지 또는 메모리의 D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더해서 T2 번지에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더하기가 아니라 멀티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T1 번지에 있는 데이터와 T2 번지에 있는 데이터를 곱해서 X 번지에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드레싱 구조는 레지스터 투 메모리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오퍼랜드가 레지스터 어드레스와 메모리 어드레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add r1, a로 이렇게 표시된 명령어는 실제로는 내부에 이와 같이 레지스터 트랜스퍼 레벨에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즉 a는 어드레스가 되고요. 즉 a 번지에 저장된 데이터와 r1 레지스터에 있는 데이터를 더해서 r1에다가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드레싱 구조는 레지스터 투 레지스터 아키텍처입니다. 이 아키텍처는 로드 스토어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데이터 로딩과 저장에만 메모리를 액세스하고요. 나머지 모든 연산은 레지스터에 저장된 오퍼랜드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산을 할 경우에는 먼저 필요한 데이터를 레지스터에 로딩합니다. 이건 로드, 즉 C 번지에 저장된 데이터를 R1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D 번지에 저장된 레지스터 값을 데이터를 R2 레지스터에 저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연산은 에디션이랄지 멀티플리케이션은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즉 R1과 R2를 더해서 R1에 저장하거나 R1과 R3를 곱해서 R1에 저장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얘도와 멀티플리케이션 같이 연산은 전부 레지스터만 사용합니다. 여기에 변수가 메모리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결과값을 저장할 때는 이와 같이 레지스터를 X번지에 저장하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 구조는 로드 스토어 아키텍처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 어드레싱 구조는 스택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이 스택 아키텍처는 스택을 이용한 데이터 로딩, 연산을 얘기합니다.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은 push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로딩하면 되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읽어오기 위해서는 pop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스택 아키텍처에서는 모든 연산이 스택에 저장된 오퍼랜드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push AB, 즉 AB를 저장한 다음에 add 하면은 AB 값을 더해서 그 다음 스택 장소에 저장하게 되고 이 값을 pop을 통해서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바깥으로 읽어낼 수가 있겠죠. pop C 하게 되면은 읽은 값을 C 번지의 메모리에 저장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